안녕하세요. 송재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월 교육청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요. 1등급 커트라인도 80점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요. 실제로 문항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수능 문제하고 매우 유사하죠. 그런데 이제 올해의 수능의 방향은 킬러 문항을 좀 지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안 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뭐 15번이라든지 22번에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좀 난이도가 낮아진 반면, 뭐 12번, 13번, 14번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난이도가 약간 높은 4점짜리 문항들을 좀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문제 푸는 속도도 키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점짜리 문항들에 대해서 쭉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인데요. 첫 번째 9번 문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4번 문항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서의 속도를 표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줬냐 그랬더니 속도가 3t 제곱 플러스 at다 라고 이렇게 속도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t의 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항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했더니 속도가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0에서의 위치하고 6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한 값하고 여기다 6을 대입한 값이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표현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값하고 이 x에 6을 대입한 값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 식이 곧 x6에서 x0을 빼보면 x0을 빼면 이 값이 0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걸 적분한 식이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한 다음에 0부터 6까지 vt를 적분을 했더니 이 값이 0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쓸 때 이걸 쓰는 것이 좋냐 아니면 이걸 쓰는 것을 좋냐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을 풀 때는 그냥 여기다 0 대입하나 여기다 6 대입하나 똑같다라고 하면 0 대입했을 때는 C가 나오는 거고 6을 대입하면 6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C가 나오는데 요렇게 같아지니까 C들을 지우면 이 값이 0이다 라고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6을 약분해 버리면요 6의 제곱을 약분하면 6 플러스 2분의 A가 0 나온다라고 표현될 테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10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요 값은 마이너스 10이야 라고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이때 이제 질문은 뭐냐면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가 있고 움직인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그냥 적분하겠죠. 그래서 0부터 6까지 vt의 dt를 그냥 하시면 이 값은 위치의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움직인 거리를 찾아라 라고 하면 앞으로 간 길이, 뒤로 간 길이를 다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0부터 6까지 vt의 즉 속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절대값을 적분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역시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0에서의 위치하고 6에서의 위치가 똑같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이걸 직접 적분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다시 식을 써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게 아까 마이너스 12가 됐었죠. 마이너스 12 t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러면 요 식에서 v라고 하는 함수가 3으로 묶으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0하고 4를 근으로 갖는 어떤 2차 함수가 이 적분의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0,0을 지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0하고 여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적분하면 뒤로 처음에 이제 음수니까 뒤쪽으로 갔겠구나. 그리고 4초부터 6초까지는 앞으로 갔겠구나라고 해서 요 두 개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 0부터 6까지 적분한 값이 0이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그냥 넓이로 측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6분의 최고창 앞에 개수 곱하기 2 사이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요 넓이가 2분의 64니까 요게 32가 나오겠죠? 그럼 뒤로 간 게 30이 앞으로 간 것도 32에서 64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다 그려보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이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요 점의 위치가 0이고 요 점의 위치가 몇이 된다? 4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점에서 출발해서 요 같은 6초라고 하는 요 때까지 다시 이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려간 거리와 다시 올라간 거리의 합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이때도 0하고 4를 대입해서 빼도 좋고요. 아니면 극대극소의 높이 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이 미분에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화시키는 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하여간 답은 64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가능하면 빠른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항입니다. 10번 문항은요, 두 함수가 있는데 fx는 지금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는 3차 함수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fx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g라는 함수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2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식은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값은 무한대에서 쭉 내려와서 k-1까지 갔다가 다시 무한대로 가는 이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gx라고 하는 어떤 3차 함수에서 무한대의 값들을 쭉 대입하다 k-1까지 왔다가 다시 무한대로 가는 형식으로 뭔가를 대입을 했는데, 그때의 최소값이 2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빨리 이 fx, gx라고 하는 요 바깥에 있는 요 함수에서 언제 2가 나오는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g'x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 위치가 1이 될 거고 요 위치가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하고 2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이니까요. 1 대입하면 14에서 11을 빼면 여기가 1,3이다 라고 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점의 위치는 역시 2를 대입을 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 간격이 몇이니까 지금 이 간격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그 미분한, 여러분 이걸 미분하면 2차 함수의 두근 사이의 넓이니까 이 부분을 6분의 한 다음에 최고창 앞에 개수는 몇이다? 6이다 라고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쓰면 그냥 이 높이 차이도 1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2,2가 된다 라고 이렇게 찾으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여기다가 2를 대입하셔도 2,2가 나온다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점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이 g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f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 그럼 f라는 값을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최소가 2가 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대입하면 되겠니? 그럼 무한대부터 쭉 대입을 해서 여기까지 대입을 해도 최소값이 2가 나올 텐데요. 2라고 하는 위치는 한 군데가 아니죠. 여기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 쭉 따라가면 여기 한 번 더 2가 나오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요 점까지 갔다가 커져도 역시 최소값은 2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fx라고 하는 값의 최소가 k-1인데 k-1이 2점이어도 되는데 k-1이 더 내려가서 요 점이 k-1이어도 여기까지 왔다 다시 커지니까 전체 합성함수의 최소는 2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 점의 위치는 어떻게 찾느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던 8칸 기억나시죠? 그래서 3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8칸으로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칸을 그려놓고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요 한 칸의 간격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의 위치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1이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니까 k라고 하는 것의 최소값은 2분의 3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k의 최소값 2분의 3이다 라고 풀어가면 풀 수 있고요. 합성함수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g라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이 f의 값이 어떤 x값이라고 보면 그 x값이 무한대에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무한대로 커진다. 즉 무한대에서 줄어들었다 다시 무한대로 커지는데 가장 줄어들었을 때의 값이 k-이다 라는 관점으로 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항 보겠습니다. 11번 문항은요, 그림과 같이 상수 AK에 대해서 직선 Y는 K하고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고요.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또 이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AB라고 하는 이 길이가 8이라고 돼 있고 이 BC라고 하는 길이가 2 루트 2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이제 지난 수능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인 상태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2짜리인데 요 기울기가 지금 2야.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2일 때 요게 루트 5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출제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의 이 거리가 루트 5라면 x축은 한 칸, y축은 두 칸이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걸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자, 그냥 기울기 1짜리로 볼까요? 기울기 1짜리를 봤는데 이 거리가 루트 2다 라고 나온다면 이쪽도 한 칸, 이쪽도 한 칸이다 라는 표현이니까 이 거리가 2 루트 2라고 하면 x도 두 칸, y도 두 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좀 더 크게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키워서 보니까 요 점의 x 좌표가 k인데요. 요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가 45도, 45도, 요 길이도 2, 요 길이도 2, 요 길이는 2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C점의 X좌표는 요 점의 X좌표가 K니까 요 점의 X좌표는 K-2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일한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K-2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 값하고 K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 값에 이 높이의 차가 얼만큼이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계산이 편하겠죠. 그래서 AB 전체의 거리가 8이라고 했는데 요 점으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리가 요 거리도 2니까 요 길이는 그러면 6이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K를 대입해 봅시다. 이 식에다가. 그러면 2에 K-1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이 A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빼는 거죠. 그래서 C의 Y좌표는 여기다 K-2를 대입하니까 2의 K-2 빼기 1, 그럼 2의 K-3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식의 차이가 이 높이 차인 6이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요 1 두 개는 사라지고요. 요거 2의 K-1제곱, 2의 K-3제곱이니까 2의 K-3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2의 제곱이 남고요. 여기는 1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요렇게 식이 세워지고 요 값이 지금 3이니까요. 약분하면 여기 이제 2만 남습니다. 그러면 2의 1제곱이 2니까 K는 그러면 4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K에다가 4다라고 하는 요 위치를 이렇게 찾게 되면 이 점의 위치는 4에서 2를 빼니까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시 요 점의 좌표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의 1제곱 더하기 1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2,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 아래로 한 칸 가니까 이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그러면 4,1이 된다. 이쪽으로 X는 두 개 더하고 Y는 1을 뺀 겁니다. 그래서 4,1이다라고 이 점을 찾았어요. 그럼 다시 이 함수의 이 A 값을 4,1을 지난다라고 찾아보면 1은 로그 2의 4-A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로그 2의 2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A는 몇이 됐다? A는 2가 됐다라고 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2가 됐다라고 찾으니까 이번에는 Y는 로그 2의 X-2라고 하는 이 함수의 이 X절편을 다시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 X절편은 요 값이 몇일 때겠어? 그러면 로그 몇이 0 나오니라는 얘기니까 이게 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3 빼기 2에서 로그 1이 0이다라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그러면 3,0이구나 라고 이렇게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점들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다 찾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제 이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우고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요 점의 좌표가 4,1이었고요. 요 점의 좌표는 3,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아까 2, 여기 두 칸이니까 몇이었어? 2,3이었나요? 네, 그래서 2,3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4, 여기가 8에다가 1 더하니까 여기가 9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제가 이걸 따로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S1이라고 해서 요 S1이라고 하는 요 부분의 넓이는 비교적 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8이라고 아까 처음에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요 가로의 길이가 2다라고 알려줬으니까 S1이라고 하는 것의 넓이는 2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하니까 S1은 8이야 라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 부분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건데,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봐도 좋아요. 얘가 지금 직각이 되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직각이 돼요. 왜냐면 이게 한 칸, 이게 한 칸이기 때문에 4,1, 3,0이면 한 칸 한 칸이야. 그러면 얘가 직각이니까 그냥 요 길이는 2루트 2였고요. 요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S2는 2다 라고 이렇게 찾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혹시 이제 이 공식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좌표상에 이렇게 점이 3개 찍혀서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쪽으로 몇 칸 갔는지 좌표로 쓰고, 그래서 몇 칸 갔다 그럼 뭐 A, B만큼 갔다라고 쓰고, 얘는 또 몇 칸 갔냐 그러면 또 뭐 C, D만큼 갔다라고 해서 몇 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AD-BC에 절대값의 2분의 1을 하면 그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얘도 그냥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한 번쯤 꼭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게 직각이라는 게 안 보이면 이제 이런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0이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얘가 1,1만큼 올라갔다가 되는 거고, 3,0에서 2,3으로 가려면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한 칸 올라가고 위로는 3칸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AD를 곱하면 3이고요. 마이너스 BC 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4가 되는 거고,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이 값은 2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점에서 출발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칸 플러스 2칸 이렇게 하셔도 좋고, 여기서 마이너스 1칸 마이너스 1칸 이렇게 써서 똑같이 표현해도 역시 넓이는 2가 나온다라고 해서 전체 넓이는 10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문항입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상수 A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또 다른 3차 함수 gx라는 게 뭔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분모가 f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f가 들어있는데, 분모가 f가 들어있을 때 이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판단을 해보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수식에서 연속이야 라고 한다면 분모가 0인 상황이 온다면 어때야 되겠어요? 이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이 분수식을 써놓은 것일 테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이 두 점에서는 약분을 해서 극한값을 구했을 때 그게 바로 h의 함수값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모가 만약에 좌우가 서로 다른 값으로 불연속이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분자가 0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살펴보면요. 요 fx라고 하는 것은 2보다 작을 때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x-1하고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는 x가 1일 때 이 f의 값이 몇 나온다? 0 나온다라는 거고, 요것도 역시 마이너스하고 x로 묶어보면 이게 x-a인데 a가 2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2보다 큰 범위에서, 즉 x는 a에서 또 이 f라고 하는 함수값이 0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이 함수가 어때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분모가 0이 될 때 약분을 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극한값으로 이 연속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fx라고 하는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근들, 즉 x-1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또 x-a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가 근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나머지 하나의 근은 어떻게 찾냐라고 해보니까 2를 살짝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2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2를 대입하면 여기서의 2의 값은 x가 2보다 작은 쪽으로 올 때 이 fx는 어디로 오냐 그랬더니 이 fx는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여기는 1로 옵니다.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는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fx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a가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얘가 2보다 큰 쪽에서 뭔가의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2보다 큰 값을 싹 대입하면 이때의 값 두 개가 같을 수 있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불연속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x-2, 즉 여기 분모가 좌우가 뭔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이 값이 어때야 되겠구나? 0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큰 쪽으로 갈 때하고 2보다 작은 쪽으로,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잘못 썼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2a니까 반드시 전체 값이 얘가 2a는 4보다 크겠죠. 그럼 4보다 큰 값에다 4를 더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를 빼니까 요건 반드시 양수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2라고 하는 것도 꼭 인수를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세 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때는 h1이라고 하는 것이나 ha라고 하는 것의 이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 밑에다 뭘 써놓고 fx를 이렇게 써놓고 요걸 이렇게 적당히 약분해서 뭔가로 풀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x라고 하는 함수도 사실은 두 가지로 써지겠죠. 그래서 hx라고 하는 함수도 fx라고 하는 것이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는 x-1 곱하기 x-3분의 위에가 x-1, x-a, x-2 이렇게 써질 겁니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큰 쪽은 이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곱하기 x-a를 쓰고, 여기다는 똑같이 x-1, x-a, x-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함수다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가 1로 갈 때의 이 극한값이나 이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1에서는 이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하면 h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1-a,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된 값이 h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a라고 하는 값은 a가 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2보다 클 때 이 함수에다가 x를 a로 보낼 건데 요걸 약분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걸 a를 대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식이 마이너스 a분의 위에 있는 식은 a-1 곱하기 a-2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h라고 ha가 두 개가 서로 어떻다고요? 지금 같다라고 해서 a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식이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쪽은 넘겨서 마이너스 a를 곱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a 곱하면 여기가 1-a라고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다 2를 곱하면 2 곱하기 a-1, a-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버리면 여기가 다시 a-1이 됩니다. 여기는 a-1이다라고 표현되는 거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넘겨서 이걸 정리하면요, a-1로 묶으면 여기가 2a-4에서 a를 한번 이렇게 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는 몇이다? a-4인가요? 2a-4 여기서 a 넘어오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a는 1이냐 4냐 둘 중에 하나인데 a는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a는 4가 되겠네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에다가 4를 대입해서 여기다 4를 이렇게 써 놓으면 이 hx라고 하는 함수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hx의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을 찾아봐라, 3을 대입한 값을 찾아봐라 라고 질문했으니까 1 대입했을 때는 요거를 지우고 이제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사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면 요게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라고 이렇게 h1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h3이라고 하는 값도 구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겠죠. 그래서 h3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 h3은
2보다 크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약분하고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3 빼기 1 하면 2고요. 3 빼기 2 하면 1이니까 3분의 2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의 값을 더해라 라는 얘기겠죠. 그럼 통분하면 6분의 하고 여기는 6분의 3, 3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6분의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항입니다. 자, 이제 이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다라고 하는 성질을 알고 계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거는 이제 그동안 과거 기출문제 중에 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을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D, 그 다음에 N 곱하기 N-알파 뭐 이런 형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은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1 대입하면 초항이 뭔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금방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굳이 여기까지 외우지 마시고, 원래 SN이라고 하는 것의 공식이 이렇잖아요. 2분의 N 괄호치고 2A 플러스 N-1의 공차 D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식을 쓰게 되는데, 여기 바깥에 N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곱하고 나면 결과는 상수항이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2차항인데 최고차항 앞에 개수는 요 n 앞에 있는 개수가 d니까 결국은 2분의 d의 n 제곱 플러스 뭐뭐뭐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2분의 d의 n 제곱 플러스 뭐뭐뭐뭐 알파 뭐뭐뭐 n 이런 꼴로 이제 결국은 표현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은 다 2차 함수의 형태, 즉 원점을 지나는 어떤 2차 함수가 될 텐데, 이쪽에 근을 가져서 이런 형태의 질문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이렇게 돼서 초항이 양수면 공차가 음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초항이 음수면 공차가 양수가 돼서 다시 이렇게 커지거나 다시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에서 특정한 어떤 것의 함수값이 같다 이런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갔을 때 이 합을 다시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수열률 중에 절대값들만 더해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다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의 관점으로 처리를 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좋겠는데요.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인데 어딘가 이 합이 같아지는 상황이 놓이려면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첫째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일단 0,0에서 출발해서 S1이 양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려보죠. 그래서 이제 S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SN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함수의 형식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는데, 3번하고 6번의 절대값이 똑같고 11번의 합에서 11번까지의 합에서 3을 뺀 값이 또 역시 똑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 방법이 첫 번째는 여기 3하고 6이 요렇게 두 군데가 서로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하고 6이니까 이 둘의 가운데가 뭐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은 그러면 9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요거랑 똑같은 위치보다 3만큼 더 큰 여기 어떤 값이 11이야 라고 해서 여기가 S11이라고 하면 S11에서 얼만큼 뺐더니 밑으로 3칸 내려갔더니 얘네 둘하고 값이 같아졌어 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하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래프는요, 하나를 더 그려보면 이번에는 이제 같은 형식으로 초항이 양수고 공차는 음수의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여기 어딘가 두 개의 값이 3하고 6으로 같아지는 이런 케이스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이것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일 순 없나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3이면 이게 축이잖아? 그럼 3의 2배는 6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6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가 2K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이 K보다 작으면 6은 2K보다 당연히 작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6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구성은 여기랑 여기라는 구성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여기를 3이라고 잡고 여기를 6이라고 잡고, 역시 이 둘의 같은 높이보다
3만큼 위로 올라간 여기 어딘가가 11이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 항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면 요 케이스는 함수가 다 결정이 돼 있죠. 이 SN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SN은 2분의 D 최고창 앞에 개수만 모르고 근이 0하고 9니까 n 곱하기 n-9다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고, 당연히 D라고 하는 공차의 값은 음수일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이런 함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여섯 번째 항에서의 함수의 값은 바로 양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6을 대입하면 S6이라는 값은 여기다 6 대입하면 2하고 약분하면 여기가 이제 3이겠죠.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9D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11번째 실제로 S11을 구해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S11은 원래 아래에 있는 어떤 값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집은 값이 이 절대값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S11을 하나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S11은 뭐냐? 그럼 여기다가 11을 이렇게 대입하면 11 빼기 9니까 2거든요. 그럼 이게 약분되니까 얘가 그럼 얘가 플러스 11D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 플러스 11D는 실제 여기 음수의 값이죠. 그럼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S11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거고, 얘는 원래 양수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을 빼게 되면 여기서 3을 뺐더니 얘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식을 세워보면 마이너스 11D에서 3을 뺐더니 이게 마이너스 9D가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넘어가면 2D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D에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SN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n 곱하기 n-9인데 여기가 보이려나 모르겠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게 첫째 항이죠. 왜냐하면 첫째 항은 S1이나 A1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D, 그럼 2분의 1 곱하기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4, 2, 8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 3은 플러스 6이다 라고 해서 첫째 항이 하나 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칸이 적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S3하고 S6이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그래프겠죠. 그러니까 S3하고 S6을 구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SN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D, 공차 모르거든요. 그래서 n 곱하기 n-알파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아직 지금 몰라요. 그걸 모르는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3을 대입한 값은 양수로 그냥 나오니까 여기다 그냥 3을 대입하면 2분의 D에 3 곱하기 3-알파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실제로는 6을 대입하면 이 아래 가서 이렇게 써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6을 대입하면 2분의 D에 6 곱하기 6-알파라고 이렇게 써일 텐데 이 값은 음수가 됐으니까 이걸 뒤집어 올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 값이 서로 같다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오른쪽에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D 곱하기 6 곱하기 6-알파 이게 서로 같다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D는 뭔가 공차가 있을 테니까 이걸 이제 지워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3-알파라고 하는 이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 6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알파가 넘어가면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는 몇 나온다? 5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 점이 5일 때 이 둘의 높이가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을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을 때는 이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식을 써보겠죠. 그리고 아까 했던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반복하시면 이제 여섯 번째서의 값도 원래 음수였잖아요. 또 11번째의 값도 원래 음수니까 S6이나 S11은 원래의 값을 대입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6을 대입하면 얘가 3D, 여기다 6 대입하면 1이고요. 여기는 6 하면 2로 약분하니까 3D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3D야 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S11은 이제 여기다 11을 대입하니까 11 빼기 5 하면 6이죠. 그럼 여기다 11 곱하기 3 하니까 33D.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절대값 씌우면 얘는 마이너스 33D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요 값이 여기 더 높아. 그러니까 요 값에서 마이너스 33D에서 3을 뺐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3D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3이 30D겠죠. 이렇게 표현되니까 D는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인 거야 라고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10분의 1을 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0분의 1에 n 곱하기 n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게 바로 SN이 되고요. 자, 그럼 이때 S1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 5, 20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됐다 라고 해서 초항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모든 첫째 항에 여기 마이너스 하잖아. 마이너스 4하고 곱하니까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첫째 항은 5분의 1이 하나 나오고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는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가 5분의 1이고 하나가 6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최종적인 답은 5분의 1 플러스 6. 그래서 5분의 30이랑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31이 된다라고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살짝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처리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걸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다면 아마 조금 나열해서 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14번은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문제를 풀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풀다가 그냥 이거 보고 접선만 딱 그어갖고 5개 되는 점이 있는 것 같구나라고 해갖고 그냥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맞다고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요게 한 문제 틀리더라고. 그래서 실수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여러분도 이제 다 풀어놓고도 이제 실수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겹치는 근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니까 K가 0일 때 이 방정식의 근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K에다가 여러분들이 0을 싹 대입해보면 이게 쭉 사라지겠죠. 그래서 fx 더하기 gx를 하면 그냥 이걸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6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밖에 없냐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방법은 뭐죠? 그러면 이제 극대국소가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느냐, 부호가 다르냐, 부호가 같냐 이걸 가지고 근이 뭐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걸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잠깐 미분을 하시면 이걸 하나의 그래프로 보고 내가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게 3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표현될 테니까 근이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이 0이 되는 거고 이쪽이 아니네. 이쪽이 0이 되는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했을 때 요 값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거고 0을 대입했을 때 값을 찾고 싶은데 이걸 대입하면 분수니까 귀찮아. 그래서 0부터 싹 넣어보니까 얘가 0, 그냥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의 값이 0,4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요 값이 양수란 얘기니까 당연히 극대는 더 큰 값으로 양수겠죠. 그러면 둘 다 양수, 극대극수가 둘 다 양수니까 실근은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해서 기억은 맞다고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을 봤더니 니은에서는 fx에서 gx를 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려고 봤더니 fx에서 gx를 빼보면요. 여기다 바로 써봅시다. fx-gx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에서 얘를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8이다 라고 이런 식이 나와. 그러면 이 식이 지금 K를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 뺄셈은 0이니까 이 뺄셈의 이 식은 0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 근이 몇 개냐라는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풀려면 요 KX만 오른쪽으로 넘겨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하고 KX라고 하는 요 직선의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로
요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신 친구들은 요 x를 이쪽으로 넘겨서 나눈 상태의 분수 함수의 형식으로 미분을 해서 뭐 그래프의 개형으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거보다는 그냥 이 3차 함수와 원점 지나는 직선과의 관계로 푸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요 그래프를 내가 이름을 붙여보죠. 요 그래프를 H1X라고 이렇게 하나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H1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요거는 이제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니까 근이 0하고 3분의 4가 나오거든요. 0하고 3분의 4가 나와서 0는 8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3분의 4를 또 넣어볼까? 그럼 3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3분의 4가 2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의 세제곱인데 이게 2의 세제곱보다는 작을 테니까 하여간 양수가 나오는 건 확실해.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프를 0하고 3분의 4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4다. 이렇게 만들어서 0,8인 건 대충 찾았고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됐어. 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이제 극소가 있고 원점에서 극대가 있는 이런 상황의 그래프인 거니까 이게 KX라고 하는 이 직선을 쓱 그어서 이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니까 이 H1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놓으면 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면 근이 하나인데 K가 이렇게 쓱 커져서 접하게 되면 근이 두 개일 거고 얘보다 더 올라가면 계속 세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 즉 원점에서 여기다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K라고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 여러분 어떻게 구하죠? 요 접점을 그냥 T라고 잡으세요. 그럼 T라고 잡으면 이 함수가 지금 H1이라는 함수라고 이렇게 잡은 거니까 H1이라고 하는 함수의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값인데 그 값은 원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다시 T분의 HT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T분의 HT라고 하는 요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인 H'T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식입니다. T 곱하기 H'T가 HT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식을 세워보시면요. T 곱하기 H'T 요 식을 그대로 미분한 식이 여기 있죠. T 곱하기 H'T니까 여기다 이 H'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곱하니까 얘가 3t제곱인데 거기다 t를 하나 더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이렇게 써놓을게요. 뭐라고요? HT라고 하는 이 식이 t 곱하기 H'T하고 같다라는 이런 방정식을 그냥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이 식이 t 곱하기 H'T 그러면 3t의 제곱에다 t를 곱하니까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에다 t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t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2t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은 0 나온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약분하면 114입니다. 114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4니까 빨리 뭐 조립제법 열심히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2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 1은 2니까 여기 1이고요. 1, 1은 2, 2, 4 이렇게 돼서 0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2가 하나 있네 라고 찾았어. 그래서 t값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의 실차 좌표는 2컴마가 되겠죠. 그럼 나는 이제 뭘 찾으면 되는 거야? 기울기 K라고 하는 것은 H'2겠죠? 그래서 요 2에서의 기울기다. H'. 요걸 미분해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다라고 해도 좋고 2분의 F라고 찾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도 좋고 2분의 H이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찾아요. 근데 이게 미분한 게 3t제곱 마이너스 4t 뭐 이렇게 써진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2를 열심히 대입하면 4, 3, 12 빼기 8 하니까 이게 4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울기는 몇이다? 요때 K의 값은 4가 됐을 때 이게 접하는 상황이다까지 찾는 게 니은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았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풀었는데 디귿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이 뭐냐 그랬더니 디귿이 fx하고 누가 똑같다? fx의 절대값이 gx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고 약간 극적극적하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 기역, 니은, 디귿의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나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은 기역, 니은 문제가 나오면
기역, 니은을 토대로 디귿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라는 질문이 되는 거니까 기역, 니은이 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기역, 니은을 봤더니 기역, 니은에 fx 플러스 gx는 0이 있고 fx 마이너스 gx는 0이 있으니까 이 절대값을 풀어서 풀마로 바꿨을 때 넘겨 써서 이게 같은 걸 찾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fx의 절대값을 두 가지로 쓸 수 있겠죠? 플러스 fx가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fx가 나올 때도 있는데 넘겨서 정리하면 한 번은 덧셈, 한 번은 뺄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디귿을 풀라는 얘기는 fx 플러스 gx는 0이 되는 걸 하나 찾고 또 하나는 fx 마이너스 gx는 0. 정확하게 이 두 가지가 되도록 하는 근들을 찾는 거죠. 근데 이 근들은 아무데나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fx는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gx도 양수로 나와야지만 뭔가의 근이 생기는데 gx의 식은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gx가 양수 나오는 위치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즉 gx가 양수 나오는 위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2차 함수이기 때문에 gx가 양수인 범위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만 뭔가 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개를 찾고 싶은데 이 두 개의 범위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또는 x가 1,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이 근의 개수를 찾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써놓은 이 두 개의 덧셈이라고 하는 식은 제일 처음 등장했던 겁니다. 근데 제일 처음 등장한 식에서 요 k를 0으로 없애놓고 두 개를 더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k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두 개를 더하면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k까지가 이렇게 써지겠죠.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이걸 넘겨보면 이 식은 kx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푸는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건 뭘 푸는 거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라고 하는 식하고 kx다 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는 거고 요건 방금 위에서 써놨죠. 요 식은 뭐냐라고 했더니 요 식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은 kx다 라고 써진 이 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건데 제한 범위가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이것은 다 찾아놨죠. 어떻게 찾아놨죠? 요 값이 몇이다? 요 t가 2였습니다. 그러니까 2컴마에서 얘를 접하게 그리게 되면 근이 두 개 나올 테니까 1은 얘보다 한참 왼쪽에 여기 어딘가 1이 있고 여기 2가 있겠죠. 뭐 1을 여기라고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전보다 살짝 직선을 위로 올리면 1보다 오른쪽에서 분명히 여기 근 두 개, 여기 하나의 근을 갖도록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는 위치가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개가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식이겠죠. 그럼 요 식하고 kx가 만나도록 하는 근이 이쪽이 3개가 되면 이쪽이 2개가 되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쪽이 2개인 상태면 이쪽이 3개가 되면 되는 이런 상태면 실근이 5개가 되는 위치가 뭔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아놓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디귿번을 풀기 위해서 다시 이 두 번째에 이 첫 번째로 그려놓은 이 두 번째 건 했으니까 이 첫 번째 요 그래프를 좀 더 완벽하게 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려봤더니 요거 아까 미분하면 근이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 어딘가 1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직선을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의 근이 몇 개 나오는 걸 만들면 2개 나오는 걸 만들었는데 그 점의 위치가 요게 3개 나올 때 얘가 2개만 나올 수 있으면 전체가 5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림을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봤죠? 뭘 찾아봤죠? 요 점의 좌표가 아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 하면 몇이에요? 이게 2, 하면 이게 8, 8, 16, 마이너스 2, 하면 그냥 8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2, 8이라고 하는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8이라고 하는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여기 2, 8이라고 하는 점에서 선을 쓱 그으면 여기서는 이게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그려지는 이 함수,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그려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려지는 함수에서 근이 두 개 나오는 거고, 걔보다 쓱 올라가면 이제 이쪽이 세 개가 됐으니까 이게 더 올라가서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 즉 이 그래프를 이렇게 접하게 되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함수겠죠. 이 첫 번째 그려놓은 이 함수하고 kx하고의 교점이 딱 두 개 나오도록 하는 위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점의 위치는 몇이고 이 기울기는 몇인지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 점을 t라고 잡으면 t분의 얘를 h2라고 할까요? 그럼 h2t라고 하는 이 기울기하고 h'2에서의 t의 기울기하고 서로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역시 똑같이 식을 써보면 h2의 t, 즉 요 점에서의 함수 값하고 t 곱하기 h' t, 요 두 개를 곱한 값이 역시 같은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위에서 계산했으니까 지우고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t를 대입하니까 t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이 식은 t 곱하기 얘를 미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t의 세제곱, 여기가 플러스 4t니까 4t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겠죠. 그래서 넘겨갖고 정리를 해보면요. 2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가 t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해서 이건 딱 보니까 1을 근으로 갖겠죠. 그래서 조립제법 써보면 이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위치는 딱 보니까 요 점의 위치는 1인데 그래서 1이 딱 나온 거야. 그러면 때마침 아까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의 위치에서 얘가 쓱 그으면 여기 근 두 개가 딱 나오는구나. 여기 1에서 근이 나올 거고 저 아래쪽 어딘가에서 근이 하나 나올 테니까 두 개.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 1이라고 하는 이 점을 통과하게 직선을 이렇게 뭔가 이 기울기를 이제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h'1은 몇입니까?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3t의 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이 기울기는 7인 거야. 라고 했어. 그럼 아까 이 기울기가 4였으니까 얘보다 기울기 큰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는 당연히 3개에서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가 되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게 존재한다 라고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당연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틀렸길래 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근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 중에 혹시 겹치는 근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근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 기울기가 7짜리인 직선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위치가 몇이냐라고 해보니까 이 점의 위치가 1, 하고 대입하면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1, 하고 대입해 봤더니 기울기가 7이니까 당연히 1,7을 지난다라고 해서 요 점의 위치가 지금 1,7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y는 7x라고 하는 직선을 그어서 생기게 되는 이 점의 위치가 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더 이상 이 점하고 저 아래점밖에 없으니까 저 아래점의 위치는 이제 따로 찾아봐도 되겠죠. 여기 변곡점을 가지고 뭐 1대2의 위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될 텐데, 근데 여기서 똑같이 이 함수죠, 이 함수. 이 함수에다가 이 식입니다. 이 식에다가 내가 7x를 이렇게 넣어본 거거든요. 7x를 이렇게 대입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역시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7x를 그으면 여기가 또 1이 됐기 때문에 여기 3개, 그럼 여기 어딘가 알파, 여기 1, 여기 어딘가 베타, 이렇게 여기가 3개가 나오고 여기는 1하고 감마 해갖고 5개가 나왔는데 5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 1과 여기 1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겹쳐 있기 때문에 5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나와봐야 4개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은 겹쳐있는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이건 5개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가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이거 좀 디테일하게 좀 세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는 fx 플러스 gx는 0이다 라는 걸 만든 거고 하나는 fx 마이너스 gx는 0이다 라는 걸 만들었는데 fx 중간에 마이너스 kx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kx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kx는 어떤 식이다, kx는 어떤 식이다 라고 만들어서 그들의 개수를 찾는 거다. 즉 3차 함수를 한쪽에 완성해 놓고 3차 함수를 이렇게 한쪽에 완성해 놓고 여기서 kx라고 하는 선들을 그어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센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세는데 마지막 디귿에서는 절대값이 gx여야 되기 때문에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의 근들을 결국 세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근들을 셀 때 결국 근의 개수가 5개가 되려면 한쪽이 3개, 한쪽에 2개의 위치가 돼야 되는데 한쪽이 3개, 한쪽에 2개가 되도록 만들어 봤더니 그때 1이라는 공통근이 생겨서 5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풀어보면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니까 꼼꼼하게 이제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작년 수능에도 그랬죠. 작년 수능에도 문제의 조건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복잡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걸 다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풀어봐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문제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쪽에 있는 문제보다 더 15번이 더 쉽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 각이 3분의 파이다라고 되어 있고 AB의 길이가 2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2다라고 해서 요 두 개의 길이는 지금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요 길이는 3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보여요. 그러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은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이 180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요 각은 3분의 2파이야 라고 하는 요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걸 연결해가지고 요 직선 연결하고 요 직선 연결해서 교점을 2라고 잡고 요 각을 이제 세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보시면 이 문제의 질문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CD의 길이를 구해라가 이제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CD라고 하는 요 길이는 몇이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요 길이를 찾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CD라고 하는 길이를 몰라. 그래서 요걸 X라고 해볼게. 그럼 요 CD라고 하는 길이를 찾을 때 요 BD라는 길이는 꼭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BD라고 하는 길이를 왼쪽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구해 놓고 다시 이 길이의 제곱이 요렇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가도 된다라는 건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의 제곱이 이 세 개로도 표현이 되고 이 두 개의 길이와 이 각으로도 표현되고 또 이 길이의 제곱은 오른쪽 삼각형에서 이 길이 x와 2와 요 각으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동시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BD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왼쪽 삼각형에서는 2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그래서 요렇게 하나를 쓸 수 있고 요 BD라고 하는 길이가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는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서 이렇게 쓰면 이게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구해놓고 여기다 다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이게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있고요. 요거는 계산하면 13 마이너스 6이 되니까 7이 되겠죠?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써서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이게 x 마이너스 1이 하나 있고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길이가 마이너스 3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x는 1이다 라고 열심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x는 1까지 여러분들이 잘 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풀고 나니까
그 다음 또 질문을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 보면 이게 각이 공통이고 각이 또 같아서 삼각형 EAB하고 삼각형 EAB라고 하는 이 삼각형하고 삼각형 ECD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닮음이다 라고 하는 문제의 조건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닮았다라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 얘는 닮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랑 누가 닮았어? EAB라고 하는 이 삼각형하고 EDC라고 하는 ECD라고 하는 요게 닮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각이 3분의 파이니까 요각도 다시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긴 공통각 세타가 되는 거고 요걸 알파라고 잡으면 요각이 알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 길이를 몰라. 그럼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B라고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러면 작은 길이 A 대 누구의 길이? A 대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 알파의 길이, 세타 알파라고 하는 길이의 B가 A 대 E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A 대 E 플러스 B가 몇 배냐? 그럼 우리는 이미 가장 짧은 변 두 개가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가 됐으니까 두 배로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큰 길이가 A의 두 배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우고요. 반대쪽 길이, 요 아래쪽 길이, 세타와 3분의 파이 사이의 길이 작은 거를 두 배 하면 2B라고 하는 이 값은 이쪽에 있는 세타와 3분의 파이 사이의 길이인 3 플러스 A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연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B 자리에다가 그냥 2A-2라고 쓰세요. 그래서 B에다가 2A-2라고 쓰면 2B는 4A-4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A-4라고 하는 값이 3 플러스 A랑 똑같으니까 넘기면 3A는 7이 됐어. 그래서 A는 3분의 7이다. 라고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ED의 길이거든요. ED의 길이. 그럼 ED의 길이가 A니까 A는 3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찾는 건 뭐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A를 구했으니까 여러분 B도 구할 수 있겠죠? A가 3분의 7이에요. 그럼 A에다 3분의 7을 대입하면 3분의 14에서 2를 빼면 B라고 하는 값은 3분의 8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A, B를 다 찾았으면 A가 3분의 7이고요. B가 3분의 8이야. 이렇게 나오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분의 3분의 7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마주보고 있는 각 사인 세타분의 1이 됐겠구나 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B는 괜히 찾았네요. 그쵸? 사인 세타분의 그냥 1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사인 3분의 파이가 몇입니까? 사인 62,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다 넘겨서 곱하니까 사인 세타는 넘겨서 곱하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7분의 3 넘어오니까 3분의 7 해서 7분의 3 그래서 14분의 3 루트 3이 나온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짜잔! 왜 안 넘어가죠? 자, 다음 문제. 다음은 이제 4점짜리 뒤에 가서 20번, 21번, 22번 세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은요, 수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열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고민이죠. 앞에서부터 풀까, 뒤에서부터 풀까? 이게 고민인데, 지금 얘는 봤더니,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플러스로 바꿔라. 부호를 바꿔줘라 라는 얘기고, 0보다 큰 숫자는 20 빼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항이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1하고 2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수니까 2를 뺄 거고, 그럼 2를 빼면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거 2 빼니까 어디 나오겠어? 그럼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나오겠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찾아가도 되고 뒤에서부터 찾아가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앞에서부터 찾아가는 방식을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 마지막에 있는 요 7번째 값이 몇이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풀 때는 사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가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들 보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문제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거꾸로 앞으로 와라라고 할 때는 이거를 뭐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해 보는 것도 간혹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연속인 경우에는 특히 그래프를 그리면 더 잘 풀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a를 해라라고 하니까 음수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2배를 하는 거야, 그래프가.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2를 해라라고 하니까 이런 형식의 직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2를 해.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다음 항이라고 보면 그 다음 항은 앞에 항에서 2를 뺀 거야. 양수일 때는 2씩을 빼. 그러니까 fx는 x-2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x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는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더니 7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럼 7번째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건 그 앞에 항은 플러스 1이 됐다는 거야 라고, 요것은 반드시 플러스 1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걸 찾는 데는 이 뒤에서부터 찾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그 다음 번째 항이 1이 나오면 1이 나오도록 하는 다음 번째 뭔가 항이 1 나오도록 하는 걸 찾아봐라.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고 저 뒤에 3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 나오려면 3에서 1을 빼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배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가지수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면 뭔가 이제 좀 더 복잡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초항의 범위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걸 어떤 초항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1하고 2 사이에 있는 양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를 빼? 2를 빼. 그럼 두 번째 항은 a1에서 2를 뺀 거야. 그럼 a1에서 2를 빼면 요 값은 당연히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하고 어디 사이에 있겠다? 0 사이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한 칸 사이의 범위가 구해지면서 요건 음수야 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수면 다시 어떻게 하자?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2배를 하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하니까 이 값은 그러면 4-2a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4-2a인데 또 역시 다 2a를 하게 되면 2하고 4 사이의 범위니까 얘는 2보다는 큰데 4보다는 아직 작거든요. 그럼 이 값은 여전히 양수로 나오겠네? 그럼 양수로 나오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또 2를 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빼면 여기서 이제 2를 뺐으니까 그럼 얘는 2-2a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2-2a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 2a의 범위는 다시 뭐라 그랬어?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값은 또 음수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음수일 때는 다시 어떻게 하겠다? 다시 마이너스 2a를 하겠다라고 해서 요 다섯 번째 항을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여기가 4a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식을 써본 겁니다. 그럼 4a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건 여기다 이제 4를 곱하면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4보다 크니까 여기서 4를 빼면 이 값은 반드시 양수가 나온 거야. 그럼 양수라고 하면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를 빼니까 이 값은 그럼 몇이 됐다? 4a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썼고, 아까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얘가 플러스 1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하시면 이제 4a 마이너스 6이 7이 될 수밖에, 4a 마이너스 6이 1이니까 4a는 7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찾고, 그러면 a는 4분의 7이 돼서 초항이 1과 2 사이에 있는 값으로 뭔가 찾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70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4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셔서 70이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추측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뭔가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에 의해서 잘 풀어갈 때까지는 쭉 써가는 거고, 마지막 이제 요거는 사실 이 다음에서 항으로 갈 때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부호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될 때까지는 쭉 가보고, 판단이 안 되는 뒷부분은 오히려 또 거꾸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오면 적당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찾아가는 방식, 뒤에서부터 거꾸로 오는 방식, 그리고 적절하게 중간 지점에서 찾아오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함수에 뭔가 이렇게 역함수를 y=x에 대칭시킨 함수를 그려놓고 거꾸로 뒤에 있는 항들 대입했을 때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걸 찾는 이런 연습들도 한번 해보시고, 하여간 다양한 연습을 일단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번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서 4분의 7 곱하기 40하니까 답은 70이야 라고 이렇게 찾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1번하고 2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도 특이하죠, 문제가.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이 점이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한대. 근데 A는 이런 로그 함수 위에 있는 한 점인데 A를 Y는 X에 대칭했더니 또 다른 어떤 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요 둘이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 역함수나 이런 걸로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밑이 2고 여기는 이제 밑이 4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그려서 생각을 안 해봐도 되겠지만 잠깐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 그래프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니까 로그의 그래프인데 x축으로 뭐 마이너스 2칸 왼쪽으로 움직였어. 그럼 1,0였는데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던 이런 함수였는데 이거를 뭔가 k만큼 위아래로 움직여갖고 하여간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어떤 한 점이 a, b가 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a, b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어떤 점을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y는 x에 대칭했으니까 이 점은 거꾸로 b, a라는 점으로 나오겠지. 그랬더니 이 점이 또 다른 어떤 지수함수 위에 있는 한 점이 됐다. 그래서 어떤 지수함수 위에 얘가 한 점이 됐다라는 얘기니까 b, a는 여기다 대입할 거고 a, b는 여기다 대입했을 때 값이 뭔가 각각의 방정식이 풀어진다라는 건데 그때 그 a나 b가 오직 몇 개?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만 있도록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다 a, b를 대입해보면 로그 2에 a 플러스 2 더하기 k가 b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걸 싹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b-k라고 이렇게 넘겨 써볼까요? 그래서 b-k가 됐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a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값이 2의 b-k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첫 번째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a는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a를 저 식에다 대입하면 이제 식이 4의 b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이 b, a를 지난다 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a가 있으니까 그냥 이걸 바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4의 b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에다 또 2를 더하니까 4가 되고 이것도 넘기면 마이너스 2의 b 마이너스 k제곱은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누굴 찾겠다? b를 찾겠다. 그러니까 a, b를 찾는 거니까 a나 b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a를 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b들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b가 2의 b제곱도 있고 4의 b제곱도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2의 b제곱이라는 것을 라지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라지 x라고 치환하게 되면 여기가 4의 b제곱이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4의 k제곱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의 b제곱이 x라고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근데 근을 찾는데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양수의 근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2의 b제곱을 x라고 치환했으니까 이 x 값이 음수가 나오면 b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양수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양수의 값이 오직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환된 2차 방정식에 양수의 근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치환된 방정식을 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도 지수분의 지수니까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니까 이 근은 무조건 있다 그러면 두 근이 있으면 무조건 둘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수로서 하나만 나오려면 근이 양수면 둘 다 양수인데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겠구나 라는 거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보면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그 뭐 근의 분리 이런 쪽 문제, 그리고 수능으로 보자면 아주 좀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을 때의 형식의 문제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b의 제곱, 그러면 2의 마이너스 k의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2k 제곱, b제곱 이거 그냥 4의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쓸까요? 그럼 4의 마이너스 k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여기가 16 곱하기 4의 k제곱은 0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의 마이너스 k제곱, 요걸 제곱한 겁니다. 그럼 4의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4의 k제곱분의 1분의
이렇게 되겠네. 4의 k제곱분의 요 식이요. 지금 요 식이 4의 k제곱분의 1은 16 곱하기 4의 k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4의 k제곱은 4의 k제곱의 제곱이 1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4의 k제곱은 4분의 1인 거고, 그럼 k는 몇이겠다?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이제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이제 다시 마이너스 1이라고 써볼게요. k에다 마이너스 1을 쓰면 이 방정식이 4분의 1의 x제곱, 여기다 k에다 마이너스 1을 쓰니까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4는 0이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양변에 이제 4를 곱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다 라고 나오니까 이게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식이 돼서 x 값이 4여야 된다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4여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결론 b는 몇이어야 되는 거고, b는 2여야지 2의 제곱이 4 나오겠다라는 거고, 그럼 b가 2가 됐다라고 하면, b가 2가 됐으면 여기다 다시 뭘 대입해야 되겠어요? b에다 이제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k는 몇이었습니까? 그러면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k에다는 또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야. 그래서 b에다는 2를 쓰고 k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쓰니까 요 값이 그냥 4인 거다. 그래서 4 플러스 2에서 a는 몇 나왔다? a는 6 나왔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제 a, b가 구해졌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 곱하기 b 11을 찾는 게 이 문제의 질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스타일상 약간 좀 올드한 느낌도 있고, 또 올드한 느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또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옛날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롭고 낯선 문제가 옛날 문제들 같은 것들이 또 출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쉽고요. 센스가 없는 친구들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하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gx가 있는 거니까 요 x 곱하기 절대값 g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요게 3차 함수야. 지금 요게 3차. 그리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여기 앞에 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이 함수가 인테그랄하고 2a부터 x까지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a-t 곱하기 ft의 dt다. 이렇게 표현된 함수야. 그러니까 요게 뭔가 이렇게 곱해졌는데 이게 정적분으로 표현돼 있어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할 일은 뭐냐?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일단 대입해보고 그 다음 미분해보고 뭔가를 풀겠다라는 건데,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뭔가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진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씌워진 건 미분을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입을 해. 첫 번째는 대입입니다. 그럼 대입을 하면 여기다 2a를 대입하면 이게 0 나올 테니까 2a 곱하기 g의 2a의 뭐는 절대값은 0 나온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a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a라고 하는 거는 a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gx가 있는데 양의 상수 a라고 돼 있으니까 요건 0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요 부분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g의 2a는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gx는 0이 되는 근 중에 양수의 값 2a라는 게 뭔가 하나 결정이 돼 있어 라는 뜻이겠죠. 근데 요 함수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러면 요 함수는 어떤 함수냐? 그러면 이게 fx라고 하는 함수는 연속인 어떤 함수인 거고, 여기도 연속인 어떤 1차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겠죠. 그러면 이 연속 함수를 적분해 가면 도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f'x를 구해봤더니 f'x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연속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있다는 거고, 미분계수의 모든 점들의 미분계수가 다 있고 연속이기 때문에 이 원래 함수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미분한 함수, 이 함수를 미분한 함수가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니까 이 함수는 이 자체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gx라고 하는 함수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어디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럼 근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gx가 이렇게 통과하면 이게 g가 이렇게 생기면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가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서 미분이 불가능해. 근데 이 함수는 미분이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함수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미분 불가능한 어떤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세근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절대값 씌우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1개, 2개, 3개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여기다 뭔가 x 하나만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미분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함수는 근 중에 2a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2a라고 하는 데서는 지가 스스로 이렇게 꺾여서 미분이 원래부터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야지 또 다른 한근 x라고 하는 것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때 그 x를 곱해서 미분이 가능해진 거야 라는 형태의 센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양변을 g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미분해서 생각을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여기다 링크를 하나 걸어볼게요, 여러분. 그 곱한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갖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저랑 수투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이제 얘기를 했었죠. 어떤 함수가 꺾였어 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연속이야. 그러면 개수를 인수를 하나만 곱해도 미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게 불연속인데 미분 극한값은 같고 함수값만 달라 구멍이 뚫렸어. 역시 하나만 곱하면 미분이 가능하다. 근데 이것이 좌우의 극한값이 다른 형태가 돼. 그럼 x-a를 2개 곱해야 미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무한대로 가? 그럼 뭐 차수를 더 올려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분이 불가능한 절대값 함수인데 x를 하나 더 곱했는데 미분이 가능해졌어 라고 하면 이 gx라고 하는 게 원래 여기 x가 하나에서 이렇게 통과하고 그러면 여기 2a라는 쪽에서는 원래 미분이 가능했어야 돼 라는 거고 여기다 x를 하나 더 곱하니까 이제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려졌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이 함수가 좀 쉬워졌죠. 어떤 게 쉬워졌어? gx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를 2a라고 잡고 여기를 0이라고 잡고 이런 함수로 만들면 gx가 이게 gx인 3차 함수야. 그럼 gx 곱하기 x라고 하는 함수는 이 x-2a의 제곱하고 x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하니까 x제곱하고 이 x-2a의 제곱이 돼서 그래프가 이런 형식의 그냥 평범한 4차 함수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한번 중근, 2a에서 한번 중근을 갖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gx가 양수였던 이 오른쪽 구간에는 x를 하나 더 곱하면 그냥 이 모양이 이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gx가 원래 음수였던 이 구간에는 여기다가 x를 하나 더 곱하면 이게 음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는 이렇게 꺾여지는 이런 형태의 이 점 미분계수가 0인 상태가 이게 바로 x 곱하기 g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면 이 함수가 다 만들어진 거죠. 어떤 함수가 2a부터 x까지 a-t 곱하기 ft의 dt다라고 하는 이 함수가 사실은 두 가지였던 거야. 뭐냐 하면 x가 양수인 구간에는 그냥 여기다 x를 하나 곱하면 이게 x제곱 곱하기 x-2a의 완전제곱 이렇게 된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는 1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게 x가 0보다 큰 쪽인 함수에서 이 구간의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이 함수를 그냥 한 번에 써본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여기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제곱에 x-2a의 제곱인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해보면 돼요? 이 양변을 미분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요 식 그대로에다가 t만 x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a-x의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이걸 미분해 보는 겁니다.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2x 곱하기 x-2a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2x의 제곱에 x-2a 요게 지금 요 위의 식을 미분한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위의 식을 미분한 거를 다시 2 곱하기 x 곱하기 x-2a로 묶어보면요.
여기 앞에는 누가 남고요? x-2a만 하나 남고 여기는 x만 하나 남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하나씩 묶은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2x-2a가 돼. 그러니까 이거를 2를 앞으로 빼서 4로 묶으면 여기가 4 곱하기 x 곱하기 x-2a 그 다음에 x-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x가 어떤 부분에 0보다 큰 부분의 함수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똑같은 함수에 마이너스만 붙은 거니까 똑같은 함수에다 마이너스만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fx 곱하기 a-x가 이 식인데 a-x가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이제 a-x로 여러분들이 나누면 fx가 다 구해지겠죠. 그래서 결론 fx라고 하는 함수는 얘를 나누는데 이걸 지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4x에 x-2a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함수인 거고, 거꾸로 이쪽은 4x 곱하기 x-2a 이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의 함수가 된다. 뭐 등원 아무 쪽에 붙이면 되고, 이렇게 fx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fx를 그려봤더니 이제 fx는 0보다 큰 쪽은 0하고 2a를 근으로 갖고요. 0하고 2a를 근으로 갖고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요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함수가.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는 0하고 2a를 똑같이 근으로 갖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가 여기 뭔가 이렇게 똑같이 대칭의 구조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결국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완성을 했는데,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a부터 2a까지 이걸 적분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일단 몇 개라고 했어? 4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g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gx라는 함수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려놨죠. 근데 이 gx라고 하는 함수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했는데 g에다 누굴 집어넣고 싶은 거야? fx를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이게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g에다가는 누굴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 그럼 g에다가는 0 집어넣어도 0이 나오고 2a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나는 g에다가 누굴 집어넣고 싶냐 그랬더니 여기다 fx를 집어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걸 만드니까 요 fx, g의 값이 0이 되거나 요 값이 2a가 되도록 하는 x들을 찾아봤더니 그게 총 4개 있다라는 얘기가 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f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는 여기 2개가 있을 거고, fa가 특정 상수인 2a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봤더니 역시 2개 있다라는 얘기인데 2a가 이런 데 있으면 3개가 나오겠죠? 그럼 2a는 양수라 했으니까 0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2a가 이런 데 있으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2a가 2개 나오려면 여기가 2a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이 요 근이 여기가 2a니까 a,2a가 나오도록 이 fx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fx라고 하는 거 이 오른쪽에 0보다 큰 구간을 봤더니 이 꼭지점이 a,2a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다 그냥 써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4a 곱하기 여기다 a를 쓰면 마이너스 a.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야 되겠다? 2a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a는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걱정하지 말고 a를 하나씩 지우면요. a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이 결국은 2분의 1이 됐다까지 된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은 다 그냥 4x 곱하기 x-1이다라고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2a는 1이 됐다라고 찾은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a부터 플러스 2a까지 이걸 적분해라 라는 얘기니까 결국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적분은 굳이 적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0부터 1까지 적분해라 라고 하면 6분의 이렇게 씁시다. 요 값 인테그랄 0부터 2a까지 fx를 적분하게 되면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 넓이는 6분의 최고창 앞의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은 3분의 2가 나올 거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가 1인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요걸 굳이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풀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함수가 얘인 겁니다. 그래서 요게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요거를 한번 적분을 하자 이런 얘기야. 요거는 그냥 뭐 공식이 없으니까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3분의 4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될 거고, 요거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 나면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얘가 3분의 6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0 플러스 3분의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10이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0 하니까 3분의 12. 그래서 답은 4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적분값을 찾는 거니까 4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 약간 어렵다라는 느낌이 처음에 스타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타트가 이 절대값에 주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이 함수는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미분한 함수가 미분이 된다라는 얘기야. 도함수가 연속이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는 다시 이 함수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도대체 3차 함수는 어디서 미분이 안 되냐 그러면 0에서, 즉 근들에서 미분이 안 되는데, 이 근 중에 하나가 2a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 뭔가 x를 곱했더니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럼 0에서는 하나를 더 곱한 형태가 되니까 0에서 원래 3차 함수가 이런 하나의 근을 갖고 여기서 두 개의 근을 가져서 여기서 꺾여서 미분이 안 됐었는데 거기에 x를 하나 추가했더니 미분이 되게 만들어졌더라 라고 하는 토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통 과목을 설명을 했고요.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첫 모의고사를 보셨으니까 반드시 문제를 천천히 다시 연습을 하시고 작년 수능 문제도 꼭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아니면 최근에 봤던 3월의 모의고사, 다른 모의고사들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